명자가 은정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피는 우리 집안에 섞일 수 없어, 지워.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절대 포기 못해요. 전부. 내가 뭘 안다고 전부라는 말을 해. 너처럼 저급한 피를 내 손자의 피에 섞고 싶지 않다. 명자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철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 손을 막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시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정 씨, 이 환자분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새벽 4시 지방시립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온 노인 환자 앞에서 당직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간호사 김은정은 침착하게 링거를 준비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8배의 나이, 단정한 단발머리와 창백한 피부를 가진 은정은 흰 간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경험이 손끝에 배어 있었죠. 은정은 환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청진기를 목에 건 남자, 새로 파견온 내과 의사 정진철이었습니다. 33의 나이, 부드러운 인상 속에 단단한 결의가 숨어있는 사람. 진철은 차트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쇼크 상태입니다. 수액 속도를 올리고 승합제를 준비해주세요. 은정은 진철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처음 만난 사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진철은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철은 고개를 저으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은정 씨가 빠르게 대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가 간호사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기 바빴지만 진철은 달랐습니다. 해가 뜨고 병원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의 발소리와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하루를 열어갔죠. 은정은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면서도 새벽에 만난 그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따뜻했던 그의 목소리, 환자를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 그리고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진철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철은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급하게 진료를 끝내고 다음 환자를 보는 다른 의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의 상태를 설명하고 아픈 부위를 살필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동료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진철의 진료를 보조하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진철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친절했고 바쁜 와중에도 후배 의사들을 챙겼습니다. 은정은 점점 더 진철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진료가 수월했어요. 진철이 하루 진료를 마치고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퇴근 후에는 커피 한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차분한 성격과 환자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고 은정은 진철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가을 저녁 병원 뒤편 작은 공원에서 진철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은정 씨, 저는 은정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은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진철의 어머니였습니다. 강명자, 60세의 나이에 짙은 화장과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여자. 명자는 사립병원 이사장의 부인으로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차가운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간호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간호사라니? 내가 나를 실망시켰어. 명자는 진철을 불러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제 인생의 반쪽입니다. 어떤 창이 날아와도 제가 막을 겁니다. 진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약속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족의 축복 없이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들과 동료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철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철의 약속이 얼마나 큰 시련 속에서 시험받게 될지를. 결혼식 날 아침, 은정은 작은 드레스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은정의 동생 김소정이 언니의 드레스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진철 오빠가 반할 거예요. 고마워, 소정아. 은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정은 23의 나이로 긴 머리를 묶은 간호학도였습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눈빛이 또렷한 소정은 언니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은정이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진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은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강명자의 표정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차림새가 오히려 주변을 압도하며 불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주례가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하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명자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도 명자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진철의 손을 꼭 잡고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명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은정은 긴장한 채 명자를 따라 피로연장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 체면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이건 결혼이라기보다 배려예요. 은정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날카로웠습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선 당신이 손님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그게 서로 편해요. 명자의 미소는 예의로 포장된 조롱이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철은 은정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약속했잖아. 알아요, 진철 씨. 은정은 진철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차가운 목소리는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사는 집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 은정을 압도했습니다. 은정은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철아, 방은 2층 끝방을 쓰도록 해. 은정 씨,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해요. 네, 어머님.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꼭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진철이 미안한 표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진철 씨. 은정은 진철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밤 결혼의 기쁨 대신 싸늘한 공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시댁 생활이 어떨지 은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철의 약속을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은정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은정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첫날부터 늦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어제의 신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명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명자가 이미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정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6시라고 했는데 이제야 내려와요? 은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5시 50분, 아직 6시가 되지 않았지만 은정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과는 됐고 빨리 아침 준비하세요. 진철이는 7시에 출근해야 하니까. 은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명자는 거실에서 은정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은정은 손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긴장하지는 않았는데 시댁 부엌에서는 손끝 하나하나가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진철이 내려왔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명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싱겁네요. 다음부턴 간을 좀 더 맞추세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철은 국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은정이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내 입맛이야 그렇겠지. 하지만 이 집 며느리라면 우리 집 입맛에 맞춰야죠. 명자는 차갑게 말하고는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철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명자가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 씨, 식사 정리 끝나면 세탁실로 오세요. 할 일이 많아요. 네, 어머님. 은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실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빨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손빨래로 해야 해요. 세탁기 돌리면 옷감이 상하니까. 네, 어머님. 은정은 빨래를 하나씩 손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지만 은정은 참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손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마치자 명자가 다시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 씨, 이제 정원 청소를 해야 해요.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네, 어머님. 은정은 정원으로 나가 낙엽을 쓸고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은정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의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차를 준비하고 다과를 내왔습니다. 명자는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은정 씨는 손이 참 빠르죠. 한여로 두기 아깝네요. 친구들은 웃었고 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은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철이 퇴근했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아, 손에 물집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은 손을 감추며 웃었지만 진철은 명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한테 무슨 일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일이라니?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간호사도 결국 돌보는 사람이잖아. 일 잘하더라.
명자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철은 화가 났지만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는 마지막에 식사를 해야 한다며 은정을 식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랑의 대가일까? 진철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은정은 눈물을 삼키며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은정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정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다시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손에 물집은 터져서 상처가 되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정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그 밝은 표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날 아침 명자가 은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명자는 작은 약병을 꺼내 은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정 씨, 이거 먹어요. 몸에 좋은 피로 회복제예요. 은정은 약병을 받아들며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매일 아침 한 알씩 먹도록 해요. 며느리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정은 약병을 들여다봤습니다. 흰색 알약들이 병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물과 함께 알약을 삼키려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약을 다뤄본 은정이었지만 이 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약병의 라벨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은정은 그날 병원에 들을 일이 있어 몰래 약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명자 몰래 병원 약국에 들러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한데 이 약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동료 약사는 알약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호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이거 피임약이야. 호르몬제인데 왜 이걸 먹으려고 했어? 은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피임약. 명자가 준 약이 피임약이라니. 은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명자는 은정이 아이를 갖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정은 약병을 꼭 쥐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철이 먼저 퇴근해 있었습니다. 은정은 망설이다가 진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철 씨, 어머님이 주신 약이 피임약이에요. 진철은 처음엔 믿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왜 그런 걸? 제가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분명 피임약이에요. 은정은 약병을 진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철은 약병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철은 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는 차를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니? 어머니, 은정이에게 피임약을 주셨다면서요? 명자는 차를 내려놓고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줬어. 그 아이는 아직 가정을 지킬 준비가 안 됐어.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혈통은 함부로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였어. 간호사 출신의 아이가 우리 집안의 피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진철은 분노했지만 명자는 비웃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법이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지.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은정은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창가에 앉아 피임약 병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약병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철 씨가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지만 이젠 제가 저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명자는 은정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존엄도 자유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지키려 했지만 명자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은정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은정은 약병을 서랍 깊숙이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은정은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은정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보다 피곤함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생리가 늦어지자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은정은 병원에서 몰래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의사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넬 때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진철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철이 퇴근하자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철 씨, 할 말이 있어요. 진철은 은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정아? 저 임신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은정아,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네, 진철 씨. 진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은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붙어 있어요? 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임신했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도 놀라움도 아닌 차가운 거부였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은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 집안에 섞일 수 없어. 지워.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자의 말은 칼보다 깊게 은정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절대 포기 못해요. 전부? 내가 뭘 안다고 전부라는 말을 해?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불행을 가져올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저희 아이예요. 닥쳐.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명자는 손을 들어 은정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철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명자의 손은 진철의 어깨를 때렸고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 손을 막아?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정아. 내가 지킬게. 우리 아이를 꼭 지킬게.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는데. 괜찮아.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어머니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진철은 은정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은정은 진철의 품에 안긴 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방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거역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집안도 아들도. 하지만 이제 아들이 자신의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철과 은정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진철이 출근 준비를 하며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무리하지 마. 몸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진철 씨. 걱정 마세요. 진철이 집을 나서고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부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꼭 이겨내자.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후 은정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은정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은정은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에게 낡은 재봉틀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이건 내 할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야. 엄마가 너를 키울 때도 이걸로 옷을 만들어 입혔단다. 이제 내가 가져가렴. 아기 옷을 만들어 입히렴. 은정은 재봉틀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봉틀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소중히 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가 현관에서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은정이 들고 온 재봉틀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재봉틀이에요. 아기 옷을 만들려고요. 아기 옷? 아직도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이에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명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낡은 물건을 우리 집에 들여놓을 순 없어요. 창고에 넣어두세요.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명자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에 놓았습니다. 재봉틀을 내려놓으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물건을 이렇게 창고에 처박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은정은 임신으로 인한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구토를 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은정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은정은 몸이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정이 언니를 보러 왔습니다. 소정은 은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파 보여. 괜찮아, 소정아. 입덧 때문에 그래. 입덧? 언니 임신한 거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은 기뻐하며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축하해. 그런데 왜 이렇게 수척해진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예리했습니다. 소정은 집안을 둘러보며 언니가 처한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인 빨래, 부엌에 놓인 설거지, 그리고 명자의 차가운 시선까지. 소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은 명자와 마주쳤습니다. 명자는 소정을 보고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네, 어머님. 언니 보러 왔어요. 그래요. 오래 있지 말고 가세요. 은정이는 할 일이 많거든요. 소정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좀 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언니는 제 가족이에요. 언니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순 없어요. 명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웃기는 소리 하네. 내 언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내 가족이 아니라. 소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소정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 이사장 부인의 며느리 학대, 간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집안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휴대폰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명자는 은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동생이 우리 집안을 모욕했어. 은정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정은 소정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소정은 결국 행동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동생에게 말하겠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년을 고소할 거야.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했어. 명자는 휴대폰을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철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은정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은정은 진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철은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것을. 진철은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소정의 글이 퍼진 후 며칠간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은정을 보면 차갑게 돌아섰고 은정은 명자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진철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이번만큼은 은정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창고에 들어가 재봉틀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기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임신한 지 석 달이 지났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보며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재봉틀로 만든 옷을 입고 자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은정이 재봉틀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은정이 재봉틀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기 옷을 만들려고 재봉틀을 꺼내려고요. 그 낡은 물건으로 우리 집 손주가 그런 걸로 만든 옷을 입을 순 없어요. 명자는 차갑게 말하며 재봉틀에 다가갔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제게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중하다고? 이런 낡은 쓰레기가? 명자는 재봉틀을 밀쳐냈습니다. 재봉틀이 바닥에 떨어지며 부품 몇 개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을 주워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내 물건? 이 집에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우리가 허락한 것뿐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일어서며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머님이에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님은 사랑이 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자는 손을 들어 은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은정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명자는 다시 손을 들어 은정을 밀쳤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은정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은정의 몸이 창고 바닥에 부딪혔고 재봉틀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은정은 배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파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넘어진 거야. 내가 밀친 게 아니야.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창고를 나갔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은정은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철은 진료 중이었지만 은정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철은 창고에서 쓰러진 은정을 발견하고 급히 은정을 안아 올렸습니다. 은정아, 은정아, 정신 차려. 진철은 은정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은정을 병실로 옮겼습니다. 진철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철은 병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내가 약속했잖아. 지켜주겠다고.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철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사랑도 희망도 아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철도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슬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은정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책감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명자를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진철은 거실에 남아 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진철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철은 일어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은정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정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철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철은 명자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와의 인연 여기서 끊겠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철아, 난 너를 위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잘 되기를 바란 거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뭔지 모르세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이고 배려예요. 어머니는 평생 사람들을 통제하며 사셨잖아요. 명자는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너처럼 살기 싫었어. 내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집안 사람들한테 천대받으며 살았어. 그래서 강해져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진철은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았잖아요.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은정에게 되갚아준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었나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철은 명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자유로워지세요. 더 이상 누군가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진철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정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은정을 도와 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진철과 은정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논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진철은 그곳에 작은 병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의료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은정도 조금씩 회복하며 진철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원 첫날 은정은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정아,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네, 진철 씨.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진찰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믿음이 가는 의사 부부를 봤네. 젊은이들이 이런 시골까지 와서 고생이 많겠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해서 온 겁니다. 진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찰을 마치고 환자가 떠난 후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병원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차가운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병원 옆 작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철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은정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철 씨. 정말 다행이다. 요리는 처음이라 걱정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은정은 창고에서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그 재봉틀이었습니다. 부품 몇 개가 부서졌지만 진철이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재봉틀에 앉아 천을 꺼냈습니다. 뭐 만들 거야? 환자복이요. 병원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은정은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는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철과 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정은 환자들을 돌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손길이 참 따뜻하네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은정은 진철에게 말했습니다. 진철 씨, 이제야 우리가 진짜 함께인 것 같아요. 진철은 은정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방패가 아니라 당신 곁의 사람으로 남을게. 우리 함께 걸어가자. 네, 진철 씨. 함께 걸어가요. 창밖으로 햇살이 흘러들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은정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잃어버린 아기를 생각하며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기를 품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철은 은정의 손을 잡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긴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방패가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정과 진철처럼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을 비출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